예, 뭐 오늘 뭐 수다나 떨어볼까요? 수다나. 그 또 부동산 이야기 2탄인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부동산이 진짜 너무 너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만 매몰되어 있어 버리니까 이게 뭐 애들서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의 관심거리가 이제 부동산인데 사실은 저는 그 이번에 집을 내놓으면서 정말 그 솔직하게 거짓 없이 그냥 이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내놨는데 우리 나하고 사는 동도 똑같고 집 구조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면 층수만 달라. 이제 그쪽은 4층이고 나는 1층이거든. 근데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알아요? 1억 차이가 나. 1억 차이가 나게 올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이런 거지. 급하지 않고 여기서 살면서 만약에 그 가격에도 살 사람이 있으면 빼주겠다. 뭐 이런 심리인 것 같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뭐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동산 하면 이게 희노애락, 뭐 희비가 엇갈리고 전 국민의 그런 뭐 관심사? 뭐 이건데 부동산에 얽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 그 삼촌 얘긴데 우리 삼촌 얘긴데 우리 그 외가 쪽 삼촌이 아니라 이제 친가 쪽 삼촌이 예전에 청담동에 살면서 청담동에서 인테리어 그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장이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 삼촌이 가구하고 그 인테리어, 그러니까 만약에 침대 뭐 이런 가구도 했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침대뽀라든지 소파라든지 아니면 뭐 커튼이라든지 블라인드라든지 탁자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가구와 그런 인테리어 뭐 그런 거를 청담동에서 하셨는데 내가 그때 그 삼촌네 매장을 가보진 않고 들은 말로는 한 80평에서 100평 사이 그 정도 80평에서 100평 사이 그 정도 사이즈로 1층에서 큰 건물 1층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삼촌 건 아니지만 그 층에 대로에 있는 그 아무튼 80평에서 100평에 해당하는 그 매장은 삼촌 매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삼촌은 또 그 동네에서 또 집도 그 동네였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1990년대 뭐 후반 뭐 요쯤에 삼촌이 뭐라고 결론을 내셨냐면 더 이상 청담동 땅값 안 올라간다. 이제는 더 이상 안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파시고 오포 있잖아요. 오포. 경기도 광주 그 근처에 오포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마 잘 알 거예요. 그 오포 삐리리 고개 근처에서 그 청담동에서 그 이제 매장을 판 돈을 가지고 오포에서 5층짜리 매장을 삽니다. 그러니까 5층 건물을 사는 거야. 5층 건물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층층이 이제 다 삼촌네 물건으로 층층이 가득 이제 채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시고 집도 이제 분당으로 이제 이사를 가신 거죠. 이제 집도 그쪽에 있는 집도 팔아가지고 이제 분당의 그 서현동 쪽에 순회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파크타운이라는 이제 아파트 대단지가 있거든요. 근데 파크타운에 산다 그러면 굉장히 그러니까 분당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부촌 뭐 분당 자체도 부촌인데 파크타운은 더 부촌이 이런 느낌. 거기에 이제 80평짜리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신다고 이제 그랬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친척들이 다 뭐라 하냐면 굉장히 다 잘 됐다. 잘 돼서 잘 들어갔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때만 해도 청담동은 더 이상, 강남은 더 이상 땅값이 안 오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청담동에 그 살 때는 뭐 아파트 30평짜리 뭐 그런 데서 살았고, 그리고 그 매장도 그렇게 큰 매장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 가구 매장을 하려면 굉장히 클수록 유리한데, 가구와 실내 인테리어 뭐 다 했는데 80평에서 100평 사이 뭐 그 정도 되는 인테리어 그 매장을, 물론 각 본인 소유지만 그렇게 갖고 있다가 삼촌이 파크타운 80평짜리로 이사 가고 오포에 5층짜리 건물을 짓고 그걸 다 그래가지고 가구 매장, 가구 실내 인테리어 매장으로 했을 때 친척들이 와 대박 났다 이러면서 굉장히 부러워도 하고 잘 됐다, 역시 똑똑한 녀석은 뭐래도 다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가셨는데, 예,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 그 5층짜리 그게 청담동 거기만큼 잘 안 됐어.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막 했는데 나중에는 예. 그래서 그런 삼촌이 약간 경제적으로 옛날에 청담동 그때보다 훨씬 이 가구 매장이 잘 안 되니까 1, 2, 3, 4, 5층 중에 5층에서 살자. 5층을 그냥 5층도 넓고 좋으니까 거기서 살고 1, 2, 3, 4층만 사용을 하자 이러면서 이 파크타운을 파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파크타운에 있는 그 삼촌 아파트를 80평짜리 아파트를 내놨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려. 1년이 가도 안 팔리고 2년이 가도 안 팔리고 안 팔려. 그래서 삼촌은 그 당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유 분당도 이제 끝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아파트도 다 뭐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아유 분당도 끝물이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정말 그 아파트를 파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팔리고 2년이 지나도 안 팔리고 그때가 한 2000년대? 아니다 2010년대? 그쯤이었나 봐요. 그때 정말 팔려고 노력했는데 3년 동안 이 아파트가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삼촌은 매우 초조해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삼촌이 그 파크타운을 그 당시 뭐 12억? 뭐 이 정도 나간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정말 우리도 다 이제 친척들의 자식들도 다 같이 삼촌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린 거야. 삼촌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당시 파크타운이 12억인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1억이면 산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1억을 후려친 거지. 1억을 후려쳤는데 삼촌이 그때 엄청나게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왜냐하면 3년을 내놨는데도 입질이 없었는데 드디어 그걸 사겠다고 한 사람이 생겼어. 그러니까 1억인가 1억 2천인가를 그 사람이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억인가 뭐 10억 8천인가까지 이제 후려친 거지. 그렇게 하면 나는 당장이라도 산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나왔던 거야. 근데 삼촌이 그 전화를 받고 하루 동안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12억에 샀으면 냅다 팔았겠지. 근데 그 사람이 1억 이상을 이제 후려치니까 삼촌이 잠깐 시간을 달라고, 며칠 동안의 시간을 달라고 이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삼촌은 이제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기도도 하시고 외숙모하고 뭐 의논도 하시고 그랬겠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안 팔았어. 안 팔았어. 그냥 여기서 살자. 그냥 그랬단 말이야, 그냥.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고 계셔. 지금까지.
지금까지 살고 계신데 지금 그 파크타운이 얼마인지 알아요? 삼촌네 집이? 내가 이렇게 찾아봤거든. 삼촌은 아직도 그 집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사정이 좀, 경제 사정이 좀 좋아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그 아파트가 지금 시가가 22억이 좀, 시가라고 그러니까 이상한데, 아무튼 그 뭐지? 아파트의 가격이 현재 지금 파는 그런 시세가 22억이 좀 넘었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10년 전? 그 정도, 10몇 년 전? 10년 전 정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 아파트가 10억 이상이 오른 거야. 그런데 정말 아무리 돈을 잘 버는 사람도 10년 동안 자기의 재산이 10억이 오르는 게 쉽냐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10억을 벌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뭐 1년에 1억씩 번다고 쳐. 그러면 10년 동안 10억을 벌지만 10년 동안 10억을 번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10억을 벌어서 가지고 있으려면 한 20억은 벌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사람이 노동이나 그런 직업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버냐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동산 하는 거야. 근데 그 오포의 그 건물의 가격은 물론 옛날에 그때 살 때보다는 올랐지만 청담동의 그 건물과 그 아파트는 미친 듯이 올랐으니까, 미친 듯이. 근데 옛날에 한 20년 전, 뭐 그때는 20년 전, 벌써 30년 전 뭐 이렇게 됐나 봐요. 그때는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다니까. 이제 더 이상은 뭐 오를 게 뭐가 있냐. 오를 만큼 올랐는데 이게 오를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진짜 사람들이 부동산에 미치는 게 그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생 한 번 살고 끝나는 거잖아요. 두 번, 세 번 사는 인생 없는데, 그 가격이 비싸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가격, 그냥 뭐 좋지도 않고 뭐 이런 곳을 땅값 비싸고 아파트값 비싸다는 이유로 거기에서만 매달려가지고 산다는 것도, 그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고, 그냥 뭐 거지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나는, 그러니까 나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데 살면서 거지 같은 아파트 살아도 나 이게 얼만데, 얼마짜리인데 이러면서 그 동네에 사는 게 맞느냐, 아니면 내가 충분히 누리고 만지고 즐기고 이럴 수 있는데,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이럴 수 있는데, 다만 그 아파트 가격이 싸. 그럴지라도 그런 곳에서 한 번 사는 인생, 그런 곳에서 넉넉하게 사는 게 맞느냐. 이거는 진짜 어렵다, 어려워. 그렇지만 저는 후자의 입장이에요. 뭐 제가 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는 가망은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누릴 수 있는 곳에서 내 나이 늙어가고 뭐 이런데 누릴 수 있는, 만끽할 수 있는 곳, 스트레스 안 받는 곳, 그런 곳에서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 삼촌은 그 아파트를 안 팔고 지금까지 거기서 사시는 게 그게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반전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반전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삼촌이 그 의사 사위 만났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가족들, 뭐 친척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딸네 집이 그 아파트 그 아빠네 집이죠. 삼촌네 집이니까 딸이 사위랑 함께 그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모르긴 몰라도 뭐 삼촌하고 외숙모가 아픈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딸이 사위랑 같이 그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애들도 같이. 물론 삼촌하고 외숙모는 뭐 늙어서 외롭지 않고 좋겠지. 근데 그냥 어림짐작으로 딸이 그 삼촌이 의사 사위까지 얻었는데 그렇게 딸네 집이 그렇게 잘 되진 않은 거 아닌가. 뭐 요런 생각을 살짝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모가 부동산이나 이런 게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거로 돈이 좀 많으면 그 자식들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파이팅을 안 하고 산다. 좀 허약하게 산다. 파이팅을 할 수가 없다. 왜? 아빠가 부자고 이런데 그리고 돈이 아쉽고 막 이러면 손 벌리면 돈도 주고 이러는데 그 자식들이 파이팅을 하겠냐고. 그러면 그 자식들이 파이팅을 안 하는데 그 손자 손녀들은 파이팅을 하겠냐. 그래서 과연 어떤 게 맞는 것인가는 알 수가 없다. 어떤 게 맞는 것인가는 알 수가 없다. 옛날에 그 뭐지 어떤 유명한 스님인데 아무튼 그 스님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뭐 삶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요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스님한테 어떤 이제 중년의 여자분이 한 60대는 되어 보이는 그런 여자분이 말을 하는데 집에 돈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일을 안 한다는 거야. 돈만 갖다 쓰고 일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는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스님이 뭐라 하냐면 돈을 없애라고 그랬어. 돈을 없애라고. 다른 데 다 기부하고 없애라고. 그러면 자식이 정신 차릴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짓을 못 하겠다고. 그리고 앉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 그런 것도 떠올랐어. 어떤 부자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냐고 했더니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뭐 이런 말을 했더니 큰 고심을 하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고 다시 돌아간 그런 부분하고 약간 살짝 오버랩이 되면서 뭐 너무 부모가 돈이 많고 부동산이 많으면 자식이 파이팅을 안 하는구나. 열심히 살질 않는구나. 자식이 약간 허약하게 인생을 사는구나. 뭐 요런 느낌도 들어서 인생 어떤 것이 뭐 정답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왔지. 내가 해 아래 참 불공평한 이거는 진짜 안 좋다. 뭐 이런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재물이 해가 되도록 넘치게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재물을 그냥 넉넉하게 아니면은 충분하게 이렇게 갖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본인에게 해가 되도록 갖는 그런 사람들이 참 패단이 많구나. 뭐 요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과 뭐 이렇게 생각이 그런 것이 이제 떠오르면서 정말 이 부동산은 어려운 문제다. 뭐 요런 느낌? 예, 요런 느낌을 가져왔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